자, 오늘 이슈는 이제 미국 관세, 이제 롤러코스터 언제 멈추나, 이제 트럼프의 이제 사실상 이제 관세에 대한 도구죠. 예. 미국의 가장 큰 도구 이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제 주제 준비해 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제가 주말 동안 가장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좀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뭐 1대1로도 얘기가 나왔었고 전반적으로 수통방 내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주말 동안에 뭐 알트 어떻게 해요? 뭐 비트 이드 너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하고 그 외에 이제 주요 알트코인,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주요 알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시총순위 10위 안에 포함되는 종목들입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20위 안에 포함되는 종목들도 이제 연결성 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4월 초부터 5월 거의 이제 마지막 주를 제외하고 이제 5월에 이제 네 번째 주까지 거의 8주가량 쉼없이 달려온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리고 그의 알트코인들에 대한 상승률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이더리움은 8주 동안 거의 45% 정도가량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신고점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주요 알트코인들도 이제 시세 회복이 다 들어간 상태인데 한 주 동안에 이제 비트코인 기준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4%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간 거에 비해서 겨우 4% 빠졌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 중에서 특정 코인들이 조금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올라간 선제시되긴 큰 그림이 분명히 존재를 했고 그 전에 분명히 기회를 많이 줬거든요.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근데 이제 왜 저는 그런 부분에서 다 올라오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인가 보다 하고 이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세요. 뭔가 이제 큰 상승이 나오면 사실 가장 정상적인 사고로 생각을 하면요, 눌림목을 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봐야 되는데 뭐 어디서 매수를 하고 뭐 도대체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올라온 거에 비해 빠진 건 진짜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그 요만큼을 되게 공포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주셔가지고 좀 그런 질문들 받을 때마다 좀 많이 답답하고 좀 개탄스럽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번 주 시장 브리핑 같은 경우 한 주 시장 요약은요. 일단 오늘 6월 2일 오후 5시에 제가 이제 비트코인과 이제 주요 종목들 알트코인에 대한 히트맵을 가져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줬고 지금 아까 방금 지나간 이제 히트맵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104K까지 좀 다시 105K가 무너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 주요 자리라고 볼 수 있는 102K만 깨지 않는다면 비트코인 지속적으로 탄력받는 그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빠지더라도 여러분들 이것도 자리를 제가 방송에서 한번 줬었어요. 여기 구간에서 그냥 한번 봐라. 그거 아마 기억나실 분들은 나실 수도 있고 없으실 분들은 없으실 수 있는데 이더리움도 자리 좋습니다. 상당히 나쁘지 않은 자리에서 매수 받으라고 자리까지도 말씀을 드렸고 그 외에 이제 XRP랑 솔라나 뭐 트론, 뭐 이제 카르다노 같은 주요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타점을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된 내용 끝나고 나서 뒤쪽에 XRP랑 그리고 카르다노, 솔라나네요. XRP랑 솔라나 이제 매수에 대한 지지와 이제 저항 관점 그리고 추세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을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간에 이번 주 시작 하자마자 일단 다시 파란색 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시총순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간 단위로 보면 그러니까 7주간의 이제 대비로 보게 되면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4%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2.77% 이제 그 외의 주요 코인들 중에서는 솔라나나 도지코인이나 XRP가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에 올라왔던 모멘텀 생각을 하면은 단순히 일주일간의 이 조정 국면을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좀 무서워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좀 이런 부분에서 얘기를 좀 계속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사실 시장에서 조정 분위기가 저는 전부터 계속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고 좀 주의를 하라고 얘기를 계속 드렸었거든요. 아무튼 간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8주간 상승 나왔고 이후에 현재 4%밖에 하락 흐름밖에 안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는 좀 무섭게 내려오고 있는 그림처럼 보일 수 있더라도 이거 일봉이에요, 여러분. 일봉이 아니라 뭐야? 1시간 봉 기준으로 좀 넓게 본 겁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은 뭐 일주일간 대비 4%밖에 안 빠졌고 아직도 100K를 잘 유지를 해주고 있고 주요 반등 자리라고 볼 수 있는 맥점은 아닌데 맥점은 이제 100K가 좀 깨지고 나서 97K 정도 볼 수 있는 자리인데 102K 아직 안 깨졌습니다.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아직도 이런 하락이 지금 상승 국면에서 다시 이제 하락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야라고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나 지금 상투 잡았나 뭐 이런 분들도 좀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봐봐요. 차트로 대비를 가져온 겁니다. 이거 비트코인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에 밑에 화살표 보이시죠? 원래 이 화살표 밑에 제가 써놓은 것처럼 4월 초부터 5월이 네 번째 주까지 상승 모멘텀 계속 주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5월 막바지에 그냥 시장 조금 안 좋은 이슈들 좀 계속 겹치니까 4% 정도 하락 중입니다. 근데 이 하락을 보고 나서 야 비트코인 어떻게 공포 심리 이거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저는 너무 급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전반적인 추이나 아니면은 추세에 대한 부분에서에 대한 모멘텀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내려오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어떻게 해요 하는 건 도대체 어디 자리 구간을 잡아가지고 하는 얘기인지는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친절하게 이 밑에다가 그 QR코드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소통방에 여기 자리 제외하고는 잡지 말라고 몇 번을 그냥 얘기를 2번, 3번, 4번을 얘기를 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잡았는지.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좀 있고 아무튼 이 부분에서 저는 아직 그냥 기분 좋은 조정이고 이 조정 구간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저는 자리 잡을 곳 여러 가지 있다라고 해요. 뭐 짧게 보면 1K, 더 짧게 보면 500K, 0.5K 구간에서 타점들도 몇 개 존재를 하지만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통방에서 드리는 자리값은 기본적으로 좀 널찍널찍한 자리들 그리고 밴딩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더 내려오면 더 좋은 거고 저는 오늘 만약에 이제 이 조정이 끝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가격대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차트 분석 시간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정리를 하자면은 8주간의 상승 을 대비해서 이번 일주일 정도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뭐 주요 시총액 1, 2위 종목들은 4%, 이더리움 2.7%밖에 하락 안 나왔는데 그거 가지고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그 외 주요 알트코인들 좀 크게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도지, 민코인 같은 경우나 그 외에 이제 XRP 그리고 솔라나 이런 종목들은 좀 크게 빠졌는데 그것도 사실 자리만 잘 보면 매 구간 정도는 피해서 좀 받아볼 자리라고 좀 보여지는 구간들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정리하면은 단순 조정일 뿐이지 공포 구간은 절대 아니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는 단순하게 유동성 부진으로 볼 수 있는 조정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주 시장의 메인 키워드는 딱 이거 하나였어요. 트럼프 이제 관세 속에서 계속적인 시장이 이제 혼란에 있다. 그리고 나서 그 혼란에 대한 부분에서 첫 시작은 EU 관련해 가지고 관세에 대한 부분에서 매기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거 연기했죠. 7월 9일까지. 그래서 7월 9일까지 유예하게 되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이 관세에 대한 정책 리스크 좀 완화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연방법원과 이제 트럼프 간의 마찰이 하나 있었었죠. 트럼프 관세 일시적으로 정지해라라고 이제 연방법원에서 얘기를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그날 몇 시간도 안 됐어요. 몇 시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항소 신청해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법안도 다시 지금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크게는 6월 9일 그리고 기본적인 법학적인 관점에서는 6월 5일까지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법안 효율이 지속이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현재 또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제 방송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긍정적일 수 있었던 이슈가 좀 부정적으로 좀 오게 되면서 시장 기대감을 조금 앗아간 이슈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나서 오늘 또 무슨 리스크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여기 내용. 트럼프가 다시 한번 관세에 대한 얘기 꺼냈었죠.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관세 얼마 부과하겠다. 원래 25%에서 50%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게 또 트럼프가 좀 말도 안 되는 퍼센트에
이제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시장이 끌어내면서 또 시작이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시장에 리스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또 이제 요건 얘기하면 이거예요. 또 갑작스러운 철강 관세 인상이죠,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철강 관세 인상을 또 어디서 얘기를 했겠어요? 바로 이제 SNS를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트럼프가 시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철강하고 알루미늄 25%에서 50% 관세로 부과하겠다, 관세 인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무튼 관세 인상에 대한 이제 트럼프 발언이나 SNS 플레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미국 관세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을 주고 그 부분 다시 한번 시장 기대감에 대한 부분에서 확대라고 보기보다는 축소죠. 긴장감의 확대가 맞네요. 긴장감 확대가 맞고 그 이후에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다만 이제 시장 평가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이 관세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특히나 지금 트럼프가 매번 하고 있는 거는 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뭔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뭔가 협상 테이블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협박 도구로 쓰고 있는 게 더 크거든요. 그래서 맨날 이제 관세로 위협하고 협상 지연시키고 연기하고 결국에는 유야무야 해가지고 중국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미국이 중국한테 145%, 중국도 강경책 대응 해가지고 125%, 대미 관세, 그렇게 가가지고 뭐 지금 막바지에는 뭐 미국은 중국한테 30%, 중국은 미국한테 10% 하면서 뭐 협상은 됐지만 뭐 90일간만 협상이 진행이 된 거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강경적인 이 협상 도구로 볼 수 있는 이런 관세 얘기는 이전부터 계속 나왔었고 그리고 트럼프 취임식 이후에 2주도 안 돼가지고 트리거를 했던 이야기다 보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맷집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특히 이제 SNS 관련 발언들은 단기 변동성으로 요인이 되지 이게 사실은 지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7월이나 8월 이후로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아무리 강경적으로 25% 50% 할 거야 하더라도 추후에 다시 타협해요. 그리고 나서 그 수치가 줄어들고 유럽 연합한테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들 갑작스럽게 이제 너희들 다음 달부터 바로 관세 부과할 거야 하다가도 7월 9일로 연기시켰죠.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국가 글로벌적으로 그냥 관세에 대한 부분에 대한 도구를 협박으로 써가지고 미국 내 이제 지위라든지 미국 내 패권 싸움의 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슈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단기성으로 좀 끝난다고 봐야지 그 단기성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간다. 특정 이슈에서 뭔가 협상이 되고 그거에서 끝난다면 좀 이제 무서운 이슈가 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SNS 플레이라든지 뭔가 좀 말도 안 되는 퍼센티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는 좀 시장에 좀 단기성으로 영향이 좀 줄 수밖에 없고 이거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 공급망 회복에 대한 다변화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19 당시 이제 중국 무역망뿐 아니라 여러 국가 내에서 설비 시설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이제 미국이 이제 주요 국가들한테 이제 보편 관세를 매기더라도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주요 국가들이 이제 어떤 국가 내에서만 이제 뭔가 의존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 다방면적으로 의존이라기보다는 다방면적으로 이제 방법을 다 마련을 해놓은 시점이다 보니까 실상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지속화되거나 장기화되더라도 그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추후에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초점은 현재 다른 쪽으로 좀 많이 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저번 주에 계속적으로 언급했던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볼 수 있는 관세에 대한 협박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누적되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이나 위험자산 선호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시장이 좀 눌린 건데 이거를 이제 장기화돼가지고 계속 하락하는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시장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더 긍정적인 이슈들 몇 가지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승 끝이 아니라 지금은 단순하게 그냥 조정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드리고 이 이슈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